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날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진행의 또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쌓여 있으시죠? 한 주간도 쌓여 있으시고 주말이 또 왔는데 다음 주 내 종목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샵 3989번 쪽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문자로 여러분들 종목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2-1638-398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종목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역시나 시장부터 조금 체크해놓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풀어가볼까 싶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 여러분들 추가매수 하기 전에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추천드리니까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을 보려면 이제 해외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엊그제까지는 잘 올라오는 모습이었으나 이제 어제는 살짝 주춤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쌍바닥을 그린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쌍바닥 그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 중간에 올라와 있는 골짜기죠. 여기 위쪽을 이렇게 꼭지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 주어서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위쪽 4만 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기까지 무난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지금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놨지만은 위아래 선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박스권에 약간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박스권에 갇혔다 그리고 고가놀이 한다 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겠죠. 나스닥처럼요. 나스닥도 결국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와 이제 S&P 500 경우에도 역시나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라던가 전 세계가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열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I랑 AI 반도체 그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계속 이렇게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한쪽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S&P 500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낙관론이라고 하죠. 앞으로 계속 더 좋을 거야라고 하는 그 낙관론이 지금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낙관론이 지금 팽배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2,800포인트를 터치를 하게 되면서 2,800포인트 터치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일만 남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과 수많은 언론사, 증권사에서도 3,0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들도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오고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를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엔비디아를 조금 쫓아갔다라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이제 너무 좋기 때문에 혼자 독주해서 나갔다라는 느낌보다는 엔비디아가 가니까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우리 기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 결국은 SK하이닉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라고 하죠. 반도체 중에서도 굴지 대기업인 아주 대형주를 몇몇 개를 제외하고 나면은 개별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급등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 계속해서 개별 호재가 있거나 개별적인 어떤 뉴스가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석유 관련주 계속 잊을만 하면 급등 나오고 잊을만 하면 급등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엔비디아 때문에 지수가 올라갔고 엔비디아가 빠지면 지수가 빠지는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라갔고 그 두 개의 기업이 종목이 조금만 빠지게 된다면 지수가 밀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종목이 다 빠질 것인가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지수가 지금 한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갔다라는 것은 돈의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는 풀려 나오게 되면서 돈이 조금 펼쳐지게 된다면 약간 돈이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역시나 바닥 종목들이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의 가장 기본이 뭐냐라고 하면요. 누가 주식을 들고 있냐의 싸움이거든요. 세력이 들고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세력이 들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며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사려고 하는 기업, 매집을 하려고 하는 기업은 또 도대체 무엇이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사려고 하는 기업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 고가에 올라온 기업들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세력이라면 그리고 제가 세력을 생각할 때 세력들이 저는 이렇게 쌀 때 가만히 있다가 비쌀 때 인제 와가지고 달라드는 사람들을 저는 세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만약에 세력이었다면 저는 세력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겠죠. 아유 진짜 실력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딱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데 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인제 와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세력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큰 손들을 얼마나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기서 사는 것은 역시나 세력은 아닐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일 것이다. 그러면 세력들을 점점 팔아내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너무 거세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뿐인 거지 사실상 이제 여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끊기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워지게 될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한다면 세력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도 같았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지만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는 기업이라면 항상 제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싸니까 그냥 주가가 내려갔다고 아무거나 사버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못 잡으면은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또는 한참을 기다려도 몇 년을 기다려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종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힘과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메리트가 높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 이렇게 신고가 치고 올라갔던 기업들 그런 종목들이 좀 빠져내려가게 된다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끌고 올라가기가 좋겠죠. 너희 거기 물렸지. 이제 이거 좀 사보면 어때? 라고 끌어올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올 상반기부터 해서 올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를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하시거나 지수에 연연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내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지수의 상황은 지금 이제 우리가 쌍바닥부터 해서 뭐 쌍봉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선 쌍봉을 그리고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위쪽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흐름상 그냥 2,900포인트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기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뭐 세게 올라가기도 힘들고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머물고 있을 때는 개별 종목들, 내 종목을 조금 더 잘 어루만지는 게 좋은 거죠.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는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주가가 너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손절했다라는 경우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 종목을 손절하게 되면 큰 손실로 발생이 되고 그거 다시 메꾸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려왔다고 해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홀딩이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서 현금을 좀 마련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내가 종목이 하나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많게는 막 적게는 한 5개, 6개, 많게는 막 30개, 50개, 60개 들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지금 내가 어떤 거를 잘라야 될지 여러분들은 판단하기 힘들 겁니다. 내 집 정리할 때 나는 물건 버릴 게 안 보이는데 엄마가 보면 항상 뭐 버릴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은 이게 버릴 게 막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 종목이 지금 너무 애착이 가고 물려 있다 보니까 복수 심리에 보복 심리에 이걸로 내가 어떻게든 간에 본전을 뽑겠다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매도를 못 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상담을 좀 받으셔가지고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계좌 상담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개별 종목이 움직일 때가 여러분들한테는 저로의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냐면 계좌 정리를 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좌 정리를 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도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전화 한번 할까 말까 고민도 많으실 거고 이거 전화해서 답이 있을까 생각도 많이 들 텐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02-2638-3985번으로 전화 많이 주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1시간만 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11시까지 2시간 동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이 있다면 항상 전화를 주셔가지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유튜브 채팅창에 막 이렇게 올리시고 하는데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안 봐드리죠. 그러니까 전화를 하세요.
있어요. 그래서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시원하게 날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종목 상담하기 앞서서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어디서 또 열리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회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와 내일은 익산으로 갈 겁니다. 오늘 광주에서 여러분들 상공회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지하 1층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후 1시까지 오시면은 여러분들 강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몸만 오시면 되고요. 1시에서 3시까지 적혀 있지만 2시간 동안 내리 다 하는 건 아닙니다. 1시간 한 20분 정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충분히 시간 또 즐기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저희가 익산으로 갑니다. 익산에서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KTX역 익산역에서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02-37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전화번호를 제가 까먹었네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지금 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많이들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힘쓰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7,200원에 15%요. 7,200원에 15%. 네네. 네, 뭐 일단 하나만 딱 습관을 고치면 돼요. 이거는 뭐 종목은 잘 잡았거든요. 이렇게 저점에 내려와 있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내려와 있는 종목을 바닥에 가깝게 잡았다는 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10년 동안 딱 해보면요. 올라온 상태에서 저 고점에서 잡아버리거나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빠졌다고 사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일단 뭐 내려와가지고 한참을 이제 내려와 있고 그리고 힘스라는 종목이 딱 따지고 본다면은 사실 뭐 4,000원 이하로 빠진 적은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000원 이하로 빠진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것은 4,000원대에서 5,000원대가 거의 뭐 바닥 부근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가깝게 산 건 참 좋은데 습관 하나만 딱 고치자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사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런 자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용기도 있는 거고 이제 저점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좋아지게 된 건데 그런 자리에서 올라올 때 샀기 때문에 7,200원 산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내려갔을 때 샀으면 5,000원에 가깝게 산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있잖아요. 최대한 한 푼이라도 깎아가지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주식도 우리가 어쨌든 이건 나중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갖고 있는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팔아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장사예요. 그럼 우리가 장사꾼이라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커피를 판다라고 했을 때 커피는 4,000원에 팔 건데 원두를 3,900원에 사면 우리가 마진을 많이 못 남길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럼 우리가 원두를 한 푼이라도 좀 더 깎아야 내 마진이 좀 더 많이 남는 거거든요. 네. 주식도 똑같아요. 힘스라는 기업으로 시청자님은 장사하겠다고 설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치킨집이 있으면 치킨집이 있을 거고 커피가 있으면 커피가 있고 짜장면이 있으면 짜장면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그 업종 중에서 시청자님은 힘스라는 업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힘스라는 종목을 주식을 최대한 싸게 사와야 내가 마진을 많이 남길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스가 좋아서 내가 샀는데요. 힘스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마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샀는데요. 7,200원 샀어요는 조금 아닌 거예요. 마진을 많이 남길 것 같아 샀다면 5,900원에 사야죠.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템포 늦춰가지고 내가 이 종목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무조건 싸게 사려고 노력하면은 우리가 올라온 이런 꼭지점에 사는 게 아니라 내려와 있는 이런 눌림목에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습관을 눌림목에 사는 습관으로 자꾸 바꿔버리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매일같이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은 올라갔을 때 저거 사면 또 물리겠지. 좀 기다렸다 사야지 하고 나중에 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조금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방식에 사소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뿐인 거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회사가 이제 OLED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 OLED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엔비디아부터 해서 뭐 그래픽 카드부터 해서 뭐 반도체, AI 반도체, 뭐 AI 전력 수요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데 저는 이제 AI 반도체가 성장을 해 나가면서 그래픽 카드가 성장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디스플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영상 화질이 좋다고 하는데 초고화질 영상이 나오고 진짜 뭐 인간이 뭐 만들 수 없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와 기깔나다 멋지다 이런 영상들이 나오고 뭐 그런 콘텐츠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흑백 화면으로 보거나 모니터를 이상한 걸로 보고 있으면은 사실 그 감흥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상 매체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가지고 결국 모니터도 같이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컬러 TV로 바뀌게 되면서 뭐 예전에 이렇게 브라운관 TV라고 하죠. 뒤에 뚱뚱한 TV 거기서부터 얇은 TV로 바뀌게 되고 거기서 화질이 좀 더 이렇게 영상이 좀 더 좋아지다 보니까 LCD에서 LED로 바뀌게 되고 LED에서 뭐 QLED로 바뀌게 되고 4K니 8K니 하면서 화질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뭐 32K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홀로그램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점점 받쳐줘야 이 산업도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래픽 카드의 수혜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장기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산업이 저는 OLED라고 봐요. 지금은 조금 안 좋아요. 지금은 LCD 싸게 너무 잘 뽑는 게 중국에서 너무 잘 뽑다 보니까 LCD가 이제 전반적으로 공급이 되어 가고 있는데 OLED 수요가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OLED는 차곡차곡 기술을 쌓아가지고 점유율 점점 늘려가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OLED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은 중장기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진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디에 샀냐면 5,900원에 샀으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한 7,000원까지 튀어 오를 때 수익 낼 수 있다라는 단기 투자도 되겠지만 시청자님은 저 뭐 단기로 튀어 올라 뭐 합니까? 본전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매수가를 이렇게 잘못 잡게 되면은 누구는 좋은데 누구는 안 좋게 되는 게 내가 불리한 입장에 자꾸 서버리면은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매수가를 한번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5,000원 이하로 빠진 적은 없지만 빠지게 된다면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인 거지. 그래서 5,900원이 이하로 빠져가지고 뭐 5,000원대 가깝게 밀린다거나 4,000원대 가깝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7,200원이라는 매수가를 한번 싸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 내려갈 때 오히려 더 사버려가지고 비중을 늘려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만 매수가를 조금만 낮게 사는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는 애니 능률을 갖고 있고요. 네, 매수가가 4,350원에 5% 매입을 했어요. 산지 얼마 안 되셨나요? 네, 그래서 뭐 타이밍도 좋았고 매수가도 좋았고 이거는 뭔가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비중도 너무 좋네요. 5%면은 대응 영역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5% 정도 사셨다고 한다면은 사실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 나중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비중을 늘려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우상향 정배열 초입부라고 해요. 우상향을 하기 위한 어떤 초입부 반경을 들어갔을 때 그런 모양새가 나왔을 때 비중을 전략적으로 늘려가지고 불타기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올라갈 때 뭐 비중을 좀 늘려봐도 괜찮은 거고 하여튼 전략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5%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만약에 50% 들어갔으면 전략이 없거든요.
근데 네. 전략이 짜기가 조금 좋은 수월한 비중이 들어갔다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 현 상황에서 매수가를 이 4,350원대, 이 4,300원의 종가가 끝났는데 어쨌든 4,350원대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잘 들어갔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시청자님이 혹여나 조금이라도 일말에 착각을 하고 있었다면 제가 그걸 좀 깨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내가 사자마자 수익 나는 경우는 절대 없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샀는데 압니다. 조금 빠져요 이런 거는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조금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가 워낙 좋아가지고 조금 빠지든 말든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금 빠져내려가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3,500원에 가깝게 밀린다거나 그 이하로 빠졌을 때 3,000원까지 빠진다면 비중을 오히려 10% 내지 15%까지 늘려버리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교육 관련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교육 관련주로서 이렇게 뭐 매출도 그런 대로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요 기업이 이제 왜 요즘에 이렇게 제가 타이밍도 괜찮았다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이렇게 선언이 되었죠. 인구 네. 문제, 저출산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사실 저출산 문제가 지금 이번에만 비상사태를 딱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이야기가 안 나올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저출생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왕이면 싸게 사놓으면 급등 나올 때마다 수익이 날 수 있겠죠. 비싸게 사놨으면 급등 나올 때마다 내가 본전도 못 찾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가격이 싸게 사놨으니까 이야기만 나오면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매수 가격에 잡아 놓으신 거고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만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나오면 어차피 급등 나올 거니까 급등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나올 때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야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매일같이 나오진 않을 거고 드문드문 나오게 될 텐데 그 이야기가 드문드문 나오는 동안 아우 이거 내가 샀는데 이거 진짜 지겹네 안 가네 이 저출산 때문에 샀는데 안 가네 하면서 손절한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물량을 우리는 잡아주는 거죠. 왜? 이야기 나오면 어차피 급등 나오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은 올라가는데 이걸 네, 갖고 네. 있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니까 그냥 갖고만 가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팔까요? 지금 어쩔까요?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그 순간 못 가져갑니다. 그냥 냅두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시겠어요? 네, 멘토님 공부 거 보고 따라서 일단 저가에 많이 사지 말고 한 번에 조금씩 나눠서 사라.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셔서. 원래 그게 실천으로 옮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다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말이 쉽지 행동을 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운 건데 그걸 하신 거는 시청자님의 선택이었고 그건 시청자님의 대단함이 이제 저의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시청자님이 아닙니다. 잘 선택을 일단 하신 잘 거예요. 보고 그렇게 배우고 잘 있습니다. 밀고 나가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멘토님의 좀 쓴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ST.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또 쓴소리 해달라면 안 하거든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더 안 하지.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T요. ST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요? 29,000원이요. 제가 이거 조금씩 사가지고 단가를 많이 낮춰놓은 거예요. 비중은요? 비중은 한 60% 정도 되거든요. 뭐 쓴소리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야 되겠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너무 잘했네. 이게 너무 안 올라가요. 제가 이거 네. 26,000원대 사가지고 이렇게 막 네. 백주 이렇게 막 맞아요. 사가지고 단가를 낮췄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수익 안 나요. 맞아요. 잘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항상 손실만 날 거고 수익이 안 나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하고 계셔가지고 칭찬밖에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럼 어떡해요? 이거는 칭찬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26,000원 저 고점에 잡아가지고 모아간다는 개념은 사실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투자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거 오래 좀 가지고 갈까 그러는데 저는 고점에 사가지고 오래 가져간다는 제가 책을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책을 제가 한 달에 적게는 한 2권, 많게는 한 4권 정도 읽어요. 그때 이제 투자의 대가분들을 책을 좀 많이 읽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투자의 대가분들이 썼던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부터 해서 기술적인 내용부터 해서 책을 읽어보면요. 제가 이때까지 투자 관련 서적을 적어도 한 50권 이상은 읽은 것 같은데 그 어떤 책에도 고가에 사가지고 장기 투자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본 적이 없어요. 고가에 사서 장기 투자한다는 개념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고가에 사서 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개미들한테만 발생이 되는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저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라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SK 하이닉스를 지금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ST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고가 라인에 올라왔는데 장기로 가져갈 거예요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투자의 대가들이 개미들 돈 벌지 마. 그렇게 하면 무조건 돈 버는 방법인데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만 해먹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투자의 대가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가에는 사지 말고 고가에 샀으면 단기 투자해라. 단기로만 봐라. 짧게 보고 매매해라. 기술적으로 손절하고 기술적으로 차트를 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들 의미가 있었을 거고 뜻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새겨 듣고 최대한 고가에 매매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청자님을 고가에서 26,000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모아가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아까 이제 뭐 애니 능률 같은 걸 지금부터 모아가거나 방금 전에 봤던 힘스 같은 걸 지금부터 모아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투자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모아갈 거라고 한다며. 근데 이거는 모아간다는 개념이라는 게 생긴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그냥 물린 김에 모아가는 거예요. 물린 김에. 맞지. 내가 지금 저 고점에 산 김에. 맞아요. 산 김에 물린 김에 샀는데 빠졌네. 아이고 물렸으니까 여기서 내가 장기로 가져가 봐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약간 보복 심리 같은 거죠. 네가 날 괴롭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예스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도대체 날 괴롭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도 지금 나쁜 건 아닙니다. OLED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디스플레이 장비로 엮여 있긴 하는데 아까 봤던 힘스와 이 기업을 그냥 차트로 한번 보세요, 시청자님. 예스티라고 하는 이 기업은 지금 보시면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조금 돌아서고 있는 상태고 주가는 저기 위까지 지금 상장돼서 지금까지 딱 보면은 가장 높은 가격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아까 봤던 OLED 관련주인 힘스는요. 상장돼서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모아가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어디 사는 게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산 김에 물린 김에 장기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잘못 샀으니 빨리 이거를 내가 탈출해가지고 올바른 투자하러 가자라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T 같은 경우도 당장에 밀릴 것 같지는 않은 게 얘가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어요. 얘가 만드는 장비가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반도체도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왔다가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죽어나가다 보니까 얘도 이제 같이 빠져버린 거고 아직 반도체 쪽의 시세가 끝난 건 아니라서 단기 급등이라든가 단기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때 한 2만 1,000원대 내지 2만 2,000원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뭐 얘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한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 사이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올라올 때 그냥 저는 바로 타협 보고 그냥 바로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아름답고 실적 좋고 주가가 안 가 있는 싼 종목 사러 갈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저평가잖아요. 돈 잘 버는데 주가가 내려와 있는 게 저평가인 거지 돈을 버는데 주가가 올라와 있는 게 어떻게 저평가입니까? 저평가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 올라오면 싹 정리할까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선택은 시청자님 몫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을 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 일정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저는 광주와 익산에서 이번 주 강연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은 광주로 갑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광주의 상공회의소로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이죠. 내일은 익산으로 갑니다. 내일은 익산으로 오전 11시에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익산역 KTX역입니다. KTX역 2층 개나리실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 상담을 이렇게 보시면은 저한테 상담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희한하지만 신기하지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부에서 2부까지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부에서는 오늘은 황민영 멘토님께서 출연을 하실 건데요. 저한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8시 50분부터 전화 주시면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상담을 저한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이제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은 또 전화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S를 제가 19만 6천 원에 30%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산지가 지금 한 3년 가까이 돼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한 17만 원대까지 왔다가 다시 밀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더 끌고 가야 되는지. 왜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도대체가? 통화하기 힘들어요. 그저 통화하기 했는데 자꾸 시도를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삼성 SDS 좋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를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봤어요 하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거는 12만 원대에서 11만 원대, 13만 원대 이럴 때 뭐라고 했냐면 내려갈수록 더 사면 되는 거고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고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사가지고 갖고만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데 왜 안 사놓냐. 들고 있는 사람들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작년 1년 내도록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청자님이 작년에 저랑 통화를 했다면 추가 매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가 낮아졌을 거고 매수가가 낮아졌으니까 올라올 때 수익을 보고 나간다든지 뭐 본전 탈출했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 종목을 방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 돈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왜 종목을 사놓고 방치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든 간에 전화를 매일같이 시도를 해가지고 상담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해버리니까 아니 3년을 기다리면 뭐합니까? 난 본전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손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대응을 아예 안 하고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상담을 오늘 이후로는 전화가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전화를 미리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송 안에 9시 반이네 가면 전화해야지. 이러면 늦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미리 전화를 주셔가지고 8시 한 50분부터 저희가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화 주셔가지고 나 지금 급하니까 빨리 전화 좀 이거 연결해 주세요 하면 저희가 아마 이렇게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전화를 미리 주시면은 채택이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이후로는 상담을 좀 많이 받으세요. 이 종목 말고라도요. 근데 제가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형 한 30%? 30% 정도 더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그 돈을요 어차피 딴 종목 사셔봤자 수익 잘 안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딴 종목 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이 종목을 비중을 60%까지 늘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사실 SDS라는 기업을 제가 좋아했긴 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좋아했던 가격대가 있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삼성 SDS는 12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15만 원대, 16만 원대까지 기고만장했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렇죠. 기고만장하네. 그러면 저는 이제 얘한테 그러는 거죠. 고개 숙여라. 다시 12만 원까지 내려와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만 원까지 내려오면 또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러겠죠. 야, 내가 좋아하는 삼성 SDS가 드디어 정신 차려서 12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겠죠 또. 이해가 되세요? 네. 삼성 SDS라는 기업이 좋았던 게 아니라 저는 이 기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삼성 SDS라는 기업이 12만 원이어서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13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거 그때 이야기하셨던 12만 원대 지금 내려왔는데 13만 원 이하로 내려왔는데 지금도 이뻐 보입니까? 지금 더 사면 됩니까? 라고 저랑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제가 지금도 좋은 기업인데 12만 원까지 내려왔네요. 그러면 추가하면서 합시다라고 뭐 전략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봅시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지가 사정이 안 좋아서 내려온 거니까 더 싸게 사야 됩니다라는 등의 뭐 전략을 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13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비중을 30%를 과감하게 더 실어가지고 60%까지 늘려버린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일단은 우상향 초입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주들은 올라가는 게 매우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가고 파동을 그리면서 두 번째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2차 파동 만들어지고 또 여기서 또 3차 파동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은 손절하거나 뭔가 할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가져가시면 훨씬 더 유리한 자리이긴 해요. 예. 그래서 그냥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2차 파동이 나와가지고 상승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 파동에 이제 뭐 고점 자리는 아마 20만 원대 이상, 20만, 2,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조금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조금 비싼 가격에 사놓은 상태니까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팔아야 다시 밀렸을 때 다시 사가지고 올라갈 때 좀 이득을 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20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이대로 올라간다면은 20만 원 넘는다. 그러면은 그때 넘을 때 본전에 팔지 수익을 조금 노려볼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략은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20만 원 정도까지 접근했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13만 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되니까 전화를 주시되 그 추가 매수할 자금을 딴 데 써버리면 전화할 이유가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쓰지 말고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기업은 아주 좋습니다. 돈 잘 벌고 이게 이제 AI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냥 들고 네. 가시면 돼요. 엔비디아 수혜주가 SK 하이닉스로 보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삼성 SDS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명신산업. 명신산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5,320원. 네. 23% 정도 돼요. 일단 이건 그냥 들고 가세요. 매수가가 좋네요. 이건 근데 느릴 거예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시청자님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없어요. 예. 거래량이 좀 이렇게 좀 튀어 올라온 거래량이라는 건 사람들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의점에 딱 가보면은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찾는 물건에는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사람들이 잘 찾는 물건은 뭐 가게 점주도 맨날 발주 넣어가지고 물건 새로 채워놔야 되고 엄청 바쁜데 잘 안 찾는 물건은 저기 구석에서 먼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약간 먼지 쌓인 기업이에요. 거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번화가는 아파트 거래가 많은데 저기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아파트는 누가 거래를 합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대신에 반대로 그런 자리가 거래가 생긴다는 것은 이런 자리에 거래가 생기는 이유가 뭐지? 재개발이 있나? 뭔가 호재가 있나라고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가 없는 상태일 때 사실은 사놓고 거래가 있을 때 팔아내는 게 투자의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잘 사셨고 매수가도 비싸게 안 사서 싸게 샀는데 거래가 있을 때까지 가져가는 게 이제 투자를 했으면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저기 허허벌판을 사놨으면 재개발할 때까지는 땅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파는 사람들 대부분 다 조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만약에 조급하다면 명신산업으로 수익을 절대 못 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없는데 언제 거래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릴 겁니까? 막연한 기다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급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본다면 명신산업으로 수익 내는 게 아주 쉬운 일이 되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이 가져가게 되면 명신산업으로 수익 절대 못 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정가 됐을 때 밑에 있을 때 살아계서 밑에 있을 잘 때 샀습니다. 샀는데 네, 잘 전혀 샀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밑에 있는 거 샀는데 움직임이 있으면 그거는 뭐 주식의 신이지. 사자마자 올라갔네요. 이거는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식의 신이란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산 자리가 바닥 라인 떼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 사자마자 올라가거나 빨리빨리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급하잖아요. 움직임이 없어요 하면 안 되지. 움직임이 없죠. 거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서 가져갈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못 가져가면 수익을 못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갈 만한 테마기도 하고 실제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현대차가 지금 신고가 쓰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 수급 쏠림 현상이 끝나면은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현대차 쪽으로 수급이 몰리거나 자동차 부품 쪽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튀어 올라가더라도 이상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는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지루해 죽겠어요. 오늘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어제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손절해버리면 시청자님은
수익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시청자님의 인내심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샀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평소에 그냥 운동하시고 여행 다니시고 책 보시고 낮잠 주무시고 하다 보면 올라와서 수익 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급하면 이거 팔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 못 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청자님 마음가짐에 달린 거죠. 잘 예, 샀고 알았습니다. 수익 날 만한 기업인데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냐 없냐는 전적으로 시청자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 올라올 때 2만 원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 정도라든가 18,000원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좋고 그 전에 판다면은 전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택 존중하게 드릴게요.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모비스 현대 모비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4만 3천 원 한 10%. 뭐 이것도 매수가가 좋은 건 아닌데 기업이 좋아서 뭐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동차 현대차가 지금 신고가 쓰는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에선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은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인 드론부터 해서 무인 택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드론 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죠. 그런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에 있어가지고 가장 선두주자가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종목이라서 그렇지 그런 테마로 본다면 대장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모비스가 일단은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수가도 좋고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수가가 이제 사소하게 본다면 좀 나쁘긴 하다고 한 게 올라올 때 사서 그래요. 내려갔을 때 샀다면 22만 원에 사놓았을 것을 지금 24만 8천에 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더 비싸게 산 거예요. 이왕이면 싸게 사면 좋을 거를 비싸게 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추가하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네, 그건 이제 시청자님의 그 매수 습관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산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추가 매수도 지금 벌써 생각하는 거 보니까 습관을 고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습관을 고치려고 한다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올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사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말이 쉽지 어려워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올라갈 때 삽니다. 근데 10명 중에 9명이 돈을 잃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사는 게 돈을 버는 거구나는 걸 깨달을 때가 됐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깨달을 때 됐습니다. 이걸 뭐 하루 이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겪어본 것도 아니고 왜 올라갈 때 사서 맨날 물리면서 올라갈 때 삽니까? 이거는 잘못된 투자예요. 근데 올라갔을 때 사놓고 또 추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웃긴 거죠. 내려갔을 때, 내려왔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20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추가하면서 해도 좋은 기업이니까 그냥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기까지 21만 원대까지 안 내려간다면 추가하면서 할 기회는 없다. 그냥 24만 8천 원에 사는 건데 산 대로 들고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한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엮이게 된다면은 얘는 한 30만 원대 이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면 되지만 현대모비스는 아까 봤던 명신산업과는 달라요. 명신산업은 거래량이 없고 소형주, 중소형주에 좀 속한다고 한다면은 얘는 22조짜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덩치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돈이 엄청 필요해요.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엄청 느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도 오토바이 기름 넣는 거랑 저 대형 덤프 트럭 있잖아요. 덤프 트럭. 그런데 기름 넣는 거랑 기름 넣는 시간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가 이걸 뭐 사가지고 뭐 당장 며칠 안에 몇 달 안에 수익 내야지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현대모비스를 사셨다고 한다면은 최소 1년 이상 투자한다라고 생각해야 수익을 조금 이렇게 알차게 챙겨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안에는 수익을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 내기가 좀 힘든 종목이 현대모비스와 같은 이런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인내심이 없는 자는 건들지도 말라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유, 예, 고생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MS 오토텍이요. MS 오토텍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5,700원에 네. 10%인데 이게 한 3년 넘었거든요, 원장님. 근데 이게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는데 뭐 합병이 있다고 반대 의사를 하라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서요.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반대해도 어차피 합병할 겁니다. 근데 시청자님 그 그럼- 지분이 한 20% 갖고 계신가요 혹시? 예? 여기 회사 지분 한 20% 정도 들고 계신가요 혹시? 10%요.
아니요, 지분요. 지분. 이 회사 지분. 그게 무슨 소리지? 이 회사의 지분이라는 게 지분도 모르세요, 혹시? 예. 아, 심각하시네. 일단 지분을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10% 샀어요. 설명을 할 의지를 좀 갑자기 확 잃게 되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지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투표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어디서부터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어쨌든 좋습니다. 뭐 일단 반대하셔도 합병할 거고 뭐 합병할 거고 그건 시청자님하고 상관없어요. 시청자님의 투표권은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1952억짜리거든요. 그럼 1%면 한 19억이 될 겁니다. 1% 정도 사셨나요? 1% 정도는? 이 회사 전체 규모가 1950억인데 10%니까. 아니 1950억인데 시청자님 매수 금액이 19억 정도는 되냐고요. 아니요. 예, 그러면 그 투표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하지 말고 그냥 예,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내려줄까요? 되고 그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분이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뭉치면 좋은 투자 지분이 되겠지만 뭉치지 않고 아예 개별로만 본다면 이미 결정 나 있어요. 대주주들이 이미 다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결정 다 돼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한테는 절차상 물어봐야 되는 게 절차예요. 그래도 투자한 사람들인데 안 물어볼 순 없잖아요. 합병을 아이고, 한다, 고민을 뭐 하게끔 분할을 한다, 뭐 만드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데 자기들이 이미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이 된 기업들은요 무조건 소액 투자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의사가 합병을 찬성을 하든 뭐 반대를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 물어본 것뿐인 거고 그게 아무런 결정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왜 그렇게 고민을 하게끔 그거랑 만드는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네. 그거랑 아무 상관없고요. 일단은 합병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제대로 뉴스를 지금 여기서 보고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MS 오토텍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면 봤겠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안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을 합병을 한다는 이슈를 이제 시청자님 통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합병을 한다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합병하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합병하고 나면은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합병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기업적인 부분에서도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주가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3년 전에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가져갔는데 2023년에 안 판 건 정말 최악의 패착이죠 이거는. 내가 후회하고 물리게 있어요. 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고 여기서 팔았다가 지금 다시 사도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게 다음에는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는 10%대 여기서 비중이라고 한다면 전 더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은 합병 이슈가 있기 전 또는 합병 이슈가 있고 난 다음 전후로 해서 급등이 나오니까 그때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팔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분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공부 아예 안 내신 상태인 것 같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거 주식 이거 만약에 급등 한번 나올 건데 팔면은 그거 계좌에서 돈 좀 빼세요 그거. 이거 네, 돈이 들어가 있는 그러려고요. 상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주식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거 안 하고 어떨까라는 있어요. 생각이 듭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 자랑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지금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끊도록 할게요. 자꾸 말을 하실 때마다 나 안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네. 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시청자님 이미지를 보호를 위해서 말을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하시길 바라고요. 합병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급등 나오면은 매도하시고 현금 바로 빼셔가지고 계좌에서 그냥 일반 은행 계좌로 좀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공부가 걱정 좀 안 되고 해도 난 다음에 되겠네요. 다시 주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항상 추천드리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를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프라인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내용들 강의해 드리러 갈 겁니다. 광주와 익산에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셔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